절박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두 명의 도전자. 도전자들에겐 대체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 요즘에 살이 찌면서 고지혈증도 생기고 혈압도 높아져가지고 무릎도 너무 아파서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대사질환과 무릎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영미 씨. 제가 갱년기가 되면서 살이 굉장히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살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잠을 자도 피곤하고 또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두려워요. 갱년기 비만과 피로감까지 서미영 씨.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영미 씨를 살펴봤는데요. 네. 어머님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제가 요즘에 살이 찌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걸을 때도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걸어요. 너무 아프니까.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제때 식사도 못하면서 급하게 빨리 먹다 보니까 20kg나 쪘어요. 현재 심각한 복부 비만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은 52.6%. 네? 요 파란색이 뼈고요. 예. 빨간색이 근육, 노란색이 지방입니다. 같은 나이대의 다른 분들에 비해서도 지방의 분포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방이 근육자를 차지하게 되면 뼈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허리 둘레를 한번 재봤습니다. 허리 둘레가 119cm가 나왔어요. 네. 여성의 경우에 85cm가 넘으면 복부 비만으로 봅니다. 근데 이 복부 비만이 왜 문제냐면 배가 이렇게 살이 많을수록 근육의 질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아, 네. 이렇게 근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뱃살이 힘없이 처지게 되고 근육의 밀도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니까 그 사이에 지방이 쌓이면서 네네. 내장 지방이 생기는 거죠. 이영미 씨의 검사 결과 체지방률은 높은데 반해 근육량은 부족했으며 복부 비만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한편 서미영 씨는 어떨까? 어머님 요즘에 무슨 네. 고민 있으세요? 네, 고민이 있어요.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요즘 이제 막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요. 네.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거든요. 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아프거든요. 최근 팔, 다리 쪽 통증과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일상에 지장이 생겼다는데요. 아무래도 근육은 부족한데 이렇게 네. 살이 찌고 근감소증이 오면 네.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니까 아, 네.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거든요. 아, 네, 혹시 네. 뭐 다이어트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이어트 많이 하죠. 단식도 며칠씩 굶어본 적도 많고요. 간헐식 단식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거는 이제 채소만 해서 막 샐러드 만들어 먹고 네.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빠지질 않아요. 네. 겨드랑이 이런데 처진 살이 절대 빠지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네. 너무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게 네. 이렇게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왜냐면 근육을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살이 빠지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근육이에요. 네. 그 다음이 지방. 네. 그런데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이게 정작 목표로 했던 지방을 못 태우게 되는 거죠. 또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움직임도 자꾸 줄어들게 되면서 네. 오히려 네. 체지방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아, 그러면 네. 우리가 살을 빼는데 근육 관리가 필요한가요? 근육에는 지방 분해에 관여하는 네. 베타 수용체가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근육은 지방을 이렇게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지방이 쉽게 소모되고 네. 반대로 적으면 서서히 소모되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자, 정상의 여성분들 체지방률이 20에서 30%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네. 서미영님 같은 경우에 예. 45.5%가 나왔고요. 네. 근육의 비율이 낮다는 거죠. 네. 빨간 게 근육, 노란 게 지방. 네, 보시면 근육량은 적고 지방이 많죠. 네. 특히 허벅지 주변이랑 복부 주변에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다 지방이에요. 서미영 씨의 허리 둘레는 허리 둘레가 네. 100cm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 배에 지방이 많이 쌓였는데 근육이 적으면 중심을 지탱하는 힘이 부족해서 아, 허리도 아프게 될 수 있어요. 아, 서미영 씨의 검사 결과
현재 비만 상태로 체지방률이 높지만 근육량은 부족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간과하는 부분이 근육인데요. 즉 살을 빼면서 정작 근육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게 하는 탓에 체지방과 같이 근육 역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근육의 밀도가 약해지고 질이 저하될 경우에 지방이 근육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요요 현상이 오기가 쉬워지는데요. 뼈가 약해져서 넘어지면 골절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지방은 빼면서 근육은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체지방은 빼면서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육 감소로 인한 비만의 악순환을 겪은 도전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 이영미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 불규칙한 식사랑 폭식 때문에 살이 찌는데 정작 운동량은 부족한 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꾸준한 운동과 함께 식사도 규칙적이고 적당량만 드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미영 어머님 같은 경우에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기초 대사량까지 같이 감소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살이 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관리 잘 하시고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비만 상태인 이영미 도전자. 폭식을 줄이고 상체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 그리고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하기로 했고요. 저탄수화물 섭취로 근육량이 부족했던 서미영 도전자.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운동과 함께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내 몸을 바꾸기 위한 14일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도전자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도전 3일차, 이영미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바쁘게 일하던 영미 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밥 먹어야 되겠네. 예전에는 제가 밥 시간을 못 맞춰서 급하게 먹었는데 될 수 있는 시간을 맞춰서 먹으려고 제가 노력 중이에요. 삼시세끼 정해진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그녀. 달라진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밥과 반찬을 따로 먹을 뿐만 아니라 폭식과 과식을 줄이기 위해 숟가락은 일절 사용 금지, 젓가락으로만 먹는다고요.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예전에는 양푼에다가 밥을 허겁지겁 먹게 됐는데 이제는 젓가락으로 밥을 천천히 골고루 먹고 있어요. 천천히 음식을 먹게 된 뒤 전보다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었다는데 몸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걷기에도 자신감이 붙었다는데요. 무릎 통증이 있는 만큼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대신 가벼운 걷기 운동 선택. 또 운동하는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니 요즘 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물을 자주 마셔야지 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야 근육 생기는 데도 도움이 된대.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그럼 마셔야 되겠다. 실제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지방 연소에 도움이 됩니다. 너 물병으로 하는 팽싱 알아? 아 그런 게 있어? 응, 일로 와봐. 내가 그거 알려줄게. 응, 나 가르쳐줘 나도. 이게 팽싱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찌르는 거야. 아 이거 어디 도움이 되는 거야? 근육 생기는 데도 도움이 된대. 이렇게 하면? 응. 부족한 근육은 키우고 넘치는 지방을 태우기 위해 페트병 펜싱을 시작한 영미 씨. 아 이거 운동 되네. 확실히 팔 운동이 되는 것 같아. 겨드랑이 살은 물론이고 복부와 등 근육까지 구석구석 자극을 주고 있는데 땀 흘려 운동을 마치고 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건 기본. 그리고 이건 역시 잊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비엔알17 유산균을 챙겨 먹는 이영미 씨. 이처럼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살이 좀 빠졌나? 한번 볼까? 좀 빠졌네. 이렇게만 나가면 좋겠네. 도전을 시작한 지 10일차, 약 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실제 비엔알17 유산균은 지방을 산화시키는 유전자를 발현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서미영 씨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뭔가 적는 서미영 씨. 그녀가 적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음식 이름인데요. 식단 일기 쓰고 있어요.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찐 관계로 예전에는 채소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살찌는 이유가 됐었고 또 근육도 많이 빠지고 지금은 이제 식단 일기를 쓰면서 좀 골고루 먹으려고 해요.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섭취로 건강을 해치고 살이 찐 경험이 있는 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려 노력 중입니다. 제가 도전하고 나서는 뭐 단백질, 탄수화물, 고기, 채소, 야채 다 골고루 먹으려고 해요. 한때 요요 현상으로 고통받았던 만큼 먹는 거 하나하나 신경 쓰고 있는 그녀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 따로 챙기는 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 드시는 게 뭔가요? 이거 비엔나 17이에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 살이 좀 빠지는 것 같고 다리에 힘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식습관을 바꾸게 된 것은 물론 운동도 시작했다는 서미영 씨. 과거 팔다리 통증으로 인해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녀지만 식사량이 늘고 체력이 붙으면서 운동에 취미를 붙였다고요. 미영 씨가 요즘 재미를 느끼고 있는 운동은 바로 투명 의자 운동. 복부 근육 자극은 물론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단련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나 단단해진 것 같아. 와. 충분히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 후 맞이한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식단 관리와 운동을 열심히 하며 관리에 힘썼던 만큼 와우! 도전 전과 비교해 뱃살이 줄었습니다. 지방을 태우고 근육은 키우기 위해 운동과 식습관 개선은 물론 비엔나17 유산균을 섭취한 도전자들. 그렇게 도전 종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영미 씨의 검사 결과는 저희가 측정을 좀 해보니까 네. 체중도 좀 감소했고 허리 둘레도 119였는데 116cm로 좀 감소했습니다. 체지방률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좀 늘고 예. 지금 2주 동안 하셨던 그 패턴으로 네. 열심히 운동하시면 네. 더 좋아지실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육량은 늘어난 것에 비해 체지방량은 감소했으며 허리 둘레와 체중도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서미영 씨의 검사 결과는 체중도 줄었고 체지방량도 좀 줄었어요. 허리 둘레가 100cm였는데 네. 90cm로 감소했고요. 근육량은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처럼 똑같이 운동 열심히 하시면 네. 이제 점점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네. 체중과 허리 둘레가 감소했고 체지방률 역시 줄었는데요. 반면 근육량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비만으로 인해 근감소증 소견을 보였던 두 분 모두 체지방량은 감소하고 근육량은 증가하면서 전신 건강에도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키우는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비엔알17 섭취를 병행한 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히 관리에 힘쓰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을 키우면서 살을 빼야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비엔나17을 꾸준히 먹고 뱃살이랑 근육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일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